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불공정 총책임자 문은 한자입니다. 문이 37번 공정 외쳐 또 유체 이탈 쇼. 불공정 총책임자 문이 37번 공정 외쳐 또 유체 이탈 쇼. 이 제목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존경심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말쟁이란 뜻인데, 불공정 총책임자라는 표현을 줄이면은 법치 파괴자가 되죠. 법치답게 만드는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상실된 법치는 국가 폭력이 됩니다. 쇼라고 했습니다. 쇼, 불공정 합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인데, 이 사람의 말은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이 비슷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 비슷한 것을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통된 이념은 뭐냐? 이념은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계급투쟁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계급투쟁론의 나타나는 형식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등등 가짜. 어쨌든 계급투쟁론에 함몰된 사람은 진실과 거짓의 판단 기준을 자신으로 세웁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이다.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문재인 왜 불공정 총책임자냐 하는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어떤 복잡한 사안을 요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서 그 회사의 주장을 선명히 밝히는 것이죠. 이런 요약 능력이 아주 조선일보 사설은 탁월합니다. 이걸 요약하는 논설위원들이 거의가 현장 기자 출신이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2012년 첫 대선 도전 때 선거 광고에도 쓰였다. 요 평등, 공정, 정의는 아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집단이 좋은 말 3개를 가져가서 독점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권. 공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 편을 봐주는 것이 그게 바로 공정이다. 상대편을 괴롭히는 거, 그게 바로 공정이다. 그게 또 정의다. 그렇게 해야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공정은 일반인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다른 편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만 쓰이는 잣대이고 자기 편 사람이 저지르는 불공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국 추미애 사태가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는 고등학생 때 박사과정 학생도 버거운 영어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얻어내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입학시켜준 대학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대학 교수 부모를 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은 군의관이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하다고 진단한 질환을 핑계로 19일 병가를 연장해 4일 휴가를 더 다녀왔다. 일반 사병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정해진 시간에 부대에 복귀하지도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 20대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과 병역에서 벌어진 명백한 불공정을 통해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목격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이런 반칙의 주인공들을 다른 자리도 아닌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연이어 앉혔다. 정의를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justice는 법률과 똑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justice.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법무장관이란 뜻이 정의부 장관이란 뜻입니다. 가장 부정의한 사람을, 가장 불의한 사람을 그 정의 담당 장관에 앉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놓고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불공정 행위자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그럼 같은 편에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죠.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조국 씨는 사회주의 혁명론자입니다. 사회주의 혁명론자의 이런 불공정주의자를 공정을 담보해야 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무장관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사람들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법무장관의 사퇴를 건의하기는커녕 이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서 국민의 화를 돋우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화를 돋우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국민 중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30, 40%는 이런 짓을 해도 문재인 지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40%는 완전한 도덕 불감증 내지 진실과 거짓의 구별 능력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봐야죠. 대통령이 청년의 날 공정을 말하려면 먼저 조국 추미애 사태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를 본다고 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 마치 남 이야기를 하는 듯한 유체 이탈 행태가 4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조선일보 사설 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상, 이념, 가치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그 사상은 계급투쟁론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공적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사이 공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게 이번 사설에서도 그렇지만 2017년 5월 취임사입니다. 공정한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뭐냐,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네요. 뭐 여러 가지 약속 많이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상고 초래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을 비판한 반대한 진영의 사람들과 아마도 의미 있는 대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불공정 챔피언이 공정을 37번 외쳤다. 감사합니다.